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수의 자연시험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수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함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영어도 별로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중국에, 일본에, 미국에서 가르치는 문법이 잘못됐다고 이런 말 할 때는 정말 그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또랭이가 아니고는 그런 소리 못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누구나 저를 또랭이를 그랬어요. 예, 또랭이를 그랬습니다. 즉, 사회에 괜히 반기를 드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 괜히 뭐 이렇게 뭐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의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처음에는. 예. 왜 그러냐? 제가 그냥 혼자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학원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여러분, 학교의 영어 교육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죠? 그게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이기 때문에 저보고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놀라는 겁니다. 예. 또 나아가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영어 교육 양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문법은 영어를 망치고 인성을 망치는 교육이다. 당장 중단해야 된다. 양심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 발표는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영어 선생님, 교수님들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한두 명 아니거든요. 뭐 도시학교는 봉투 속에 알맹이 안내문 10장, 15장, 저 시골 학교에는 한 5장 정도 영어 선생님 수까지 해가지고 안내문 나눠보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예. 그 여파가 크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부는 이거 맞는 소리다. 그런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분명히 영어 문법을 하면서 이 문법이 이거 잘못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느냐? 열심히 영어 배우고 대학 마치고 아니면 뭐 어쨌든 미국에 유학하는 사람, 그렇죠?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 하게 되거든요. 미국 사람처럼. 그런 사람 입에서 야, 미국에서 막상 영어 해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문법에 잘 안 맞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우리나라 애들이 왜 영어를 그렇게 하고도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느냐. 지금은 영어 실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예? 우리 한국인이 세계로 진출하는 시대 아닙니까? 영어가 막히는 게 문제다. 뭐 그렇게 가르치고 투자를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아, 영어 회화를 안 해서 그렇다. 즉, 문법을 줄이고 회화 중심으로 공부하라. 이렇게 전 대통령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듣는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전두환이 네가 영어 가르쳐봐라. 문법 안 가르치고 되나? 예. 효과 없었어요. 대통령 말 한마디도. 그러나 물론 약간의 영향을 미쳤죠. 그 영어 회화 학원들이 장사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그대로 문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 제가 문법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니까 전부 저보고 또래네. 예? 저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요. 미국에는 안 가봤지만은 제가 대학교도 진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사 외국어사라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야, 취업을 했죠. 뭐. 그 제가 영어를 그때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영어를 좀 잘했어요.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또 영어를 과외를 하다가 전두환 정부대 과외가 금지되면서 그러면 내가 갈 곳은 어디냐? 영어 교육 쪽으로 가면 좋은데 마침 시사 외국어사에서 직원을 모집한다 해서 가보니까 영어 실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됐다. 이 회사에서 일하자 해가지고 뭐 기획 과장을 처음부터 맡은 건 아닙니다. 중간에 인정을 받았고 기획 과장 맡으면서 AFKN 청취 지도 강사로 제가 발탁됐습니다. 예. 제가 지원을 했죠. 마침 그때 대구에 이시의 외국학원이라는 최고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AFKN 담당하던 이상태 강사라는 사람이 정말 영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이도 내보다 훨씬 많고 이분이 미국에 박사과정 발부로 떠났어요. 그 학원에 있다가 그분이 우리 AFKN 청취회 지도 강사를 담당했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갑자기 맡을 사람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회사 그 시험 테스트 거쳐가지고 하라 이래서 제가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좀 더 하게 됐어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면서 미국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 뉴스, 드라마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문법이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저는 그걸 하기 전부터 문법이 잘못이라는 걸 저는 벌써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법을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느냐. 학원 강사 채용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치더라고요. 시험 치는데 제가 만점 받았어요. 그 전부 문법 문제, 문법. 서문종합영어 그대로 어려운 문제 다 내놨어요. 그런데 채점을 하더니만은 그 학원 원장이 기절초풍했대, 그냥. 만점 받는 사람은 자기 머리 털라고 처음 본대. 그만큼 제가 문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기존 문법에. 예.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공부했는 문법에 잘못을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된다. 내가 고생한 걸로 충분하다. 애들은 이런 문법 가르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말하는 뉴스 보도라든지 드라마 내용 보니까 문법이 핫다 맞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안 맞은 대로 그냥 미국 사람들이 문법을 어겼을 뿐이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수들한테 이렇게 전화로 대화를 하면 그래 미국 사람들이 문법을 몰라서 그렇다. 예? 대통령이라고 제가 뭐 영문법 박사도 아닌데 문법을 다 알 리가 없지.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법을 몰라서 좀 어긴 것일 뿐이지 문법은 정통적인 이 문법은 변함이 없다 이거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묵살. 그러나 저는 잘못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확신을 왜 했는지 압니까? 저는 문법이 잘못이라는 걸 확신을 어디서 했느냐? 역시 드라마 내용 뉴스를 보니까 문법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가지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말도 문법 어긴 사람 많죠? 그 문법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말 문법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니 눈깔 하는 말 이거 뭐 사투리면 사투리죠. 그렇죠? 이걸 표준어라고 우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표준말을 어겼다고 해서 어긴 말을 표준말이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표준말은 그대로 표준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문법일 뿐이고 어긴 사람은 지가 어겼을 뿐이다 이 말이지. 문법을 잘못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못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그러나 저는 이 문법이 사기교육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동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자연정렬요법은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어기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런 말 할 때 정말 여러분 인정해 주실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뭔데? 그렇잖아요. 지가 책 하나 썼을 뿐이지 책 쓴 사람은 천지 삐까리입니다. 맞죠? 그렇죠? 어떤 분야에 서점에 가보세요. 영어 책 쓴 사람이 천지 삐까리고 사회요법 쓴 사람도 천지 삐까리고 많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일 뿐이란 말이죠. 당신이 저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는 걸 저는 잊어버릴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는 조금 공감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인식할 때까지 저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연정의요법에서 기초가 중요하고 어혈이 무엇이고 혈자리가 무엇이며 피가 맑은 피라 하는 요 말 뜻이 무엇이냐 부항이 크고 작은 게 무엇이며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망각하는 순간에 자연정의요법은 엉터리로 나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은 결국은 막혀버려요. 스스로 막혀버려요. 뭐가 같으냐 하면 문법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요 연구하면 할수록 문법이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법 잘하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의 내심으로는 이야 문법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배울 때는 이야 저 선생님 문법 박사네 하겠지만요 그 선생님은 머리가 썩어서 그냥 애들 앞에서 사기친다 하는 것도 자기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기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지. 그냥 문법은 원래 어려운 것이 이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어 문법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영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학문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연정의요법이라는 학문도 그렇고 정치, 종교까지도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스님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스님, 목사님 오늘 단단히 제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오늘 영차원 진리라는 이 책을 여기에 하나 참고로 넣어놨는데 첫 페이지 보게 되면 첫째 페이지인지 몇 번째 페이지인지 보게 되면 토끼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끼 거짓말. 예. 이 토끼 거짓말은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기억 안 나는데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5학년 때가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마치 이솝우화라 하죠. 그런 이야기처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자, 동물의 왕국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라는 요 귀여운 녀석이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면서 머리를 때렸습니다. 토끼 머리. 낮잠 자다가 토끼의 머리에 사과가 떨어졌으니까 조그마한 토끼의 머리가 사과 맞았으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띵하겠죠? 그래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예. 자기는 사과에 머리 맞았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고 깨어보니까 머리가 띵한 것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때 이 토끼는 이게 뭐야? 하늘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늘이 흔들린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다 하고 막 외치면서 도망을 갑니다. 진심으로 도망가는 거죠. 사기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보기엔 하늘이 무너지는 게 틀림없다 이거지. 그래서 외치고 도망가니까 다른 동물들도 하늘이 무너진데 다 따라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 빌딩이 있는데 옥상에서 위층에서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뿌리야 하고 뛰어내려가 보세요.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어디 뭐 토끼야 니 진짜가 농담이가 그런 말 목숨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온 세상 동물들이 사자도 호랑이도 예? 토끼 따라 전부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끝없이 하늘이 안 보일 때까지. 아시겠죠? 저놈 하늘이 무너지는데 하늘이 없는 곳에 가야 안전할 거 아닙니까? 아마 산 밑에 가면 하늘이 안 보여. 거기 가도 하늘이 있죠. 그렇죠? 또 도망가는 겁니다. 끝없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날 그 다음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뭔가 토끼한테 쏘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하고 어릴 때 기억이.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보니까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 세상,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걸 저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한마디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와 몰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종교계에, 정치계에, 교육계에, 문화계에, 아시겠죠? 철학계에, 예? 뭐 심지어는 경제계에, 심지어는 수학까지도 수학. 예. 그런 현실이 제 눈에는 엄청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제 눈이 무슨 뭐 특별한 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눈에는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카오이 제가 뭐 이상한 사는 거죠. 자, 웃으십시오. 한번. 와, 웃긴다. 예? 다 같이 하하하. 자, 웃어. 하하하. 하하하. 예. 이걸 뭘 하죠? 웃음 치료 맞죠? 네. 예. 웃음 치료사예요. 웃음 치료사는 절대 법에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네. 치료해주고 돈을 받든 뭘 하든 법에 안 걸립니다. 이거는 의료법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몸에 의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법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예. 자, 이와 같이 토끼의 거짓말 세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거짓말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 거짓말이 왜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너무 높죠? 제가 조용하게 말한다는 게 항상 잘 안 되네요. 자, 이 토끼가 거짓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진실을 한 거죠. 진심으로. 그렇죠. 남을 속일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상에도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뭐 사사로운 거짓말이 아니고 대형 거짓말, 대형. 그런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다. 예. 자, 제가 방금 무슨 말씀 하려도 잊어버렸네요. 우선 제가 영문법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어 교육은 누구나 다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아주 기초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 영어부터, 그렇죠? 고급 영어까지 전부 사기. 예. 그런 가운데 그래도 영어 교육 효과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엉터리로 가르쳐도 안 가르친 것보다는 낫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자연재해 요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해도 안 한 것보다는 물론 좀 낫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시간 낭비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 자, 영문법을 95% 이거는 영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초문법만 요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95%가 전부 시간 낭비, 엉터리. 즉 말하면 거짓말. 얘들아, 바지는 누가 입는 거지? 이건 언제 쓰는 거지? 남자가 축구할 때는 바지를 입는 거야. 요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문법이 전부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기를 왜 못 드느냐면, 맞잖아. 저 봐, 축구하는 사람 남자들 봐, 다 바지 입었지. 그러니까 맞다 이거야.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래. 이것도 기초학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엄청난 여러분들의 실수다.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알겠습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멍청해요. 제가 볼 때는.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어버려요. 거짓말이라는 걸 의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마 영문법이기 때문에 믿어버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쉽게 말하면 이거는 믿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요 말만큼은 여러분이 너무나 바지가 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런 말에 대해서는 쏙지 않는 거 맞죠? 그러나 영문법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쏟고 있다는 사실을 얼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근거가 어딨냐? 이걸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면 조금 두석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100만 년, 200만 년인지 아니면 몇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역사 동안에 전등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불과 얼마 전입니까? 100년도 안 되나? 예. 불과 얼마 전에 전기를 발명하고 전등불을 켜게 되었고, 그렇죠? 전자제품을 만들어 쓰게 되고, 어느 날 TV와 핸드폰, 그렇죠?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 하게 된 것은 다 뭐 때문입니까?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맞죠? 예. 그런 것처럼,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나왔다는 말은 들어보셨고, 이것이 진리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대로 거짓말에 쏘으셨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진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 인터넷? 자, 여러분 여기에 첫 글자에 4대 진리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대성 이론, 창조 이론, 진화 이론, 거미적 이론이라든지 카오스 이론 뭐 등등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그렇죠? 자본론, 자본 이론, 예. 이런 말을 여러분 기억하면 10개 정도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는 몇 가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상대성 이론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발견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거 정말 큰 사건으로 봐줍니다. 또 거기다가 공산주의 이론, 그렇죠? 예. 또 나아가서는 이 칼 마르크스가 썼다는 자본론, 그렇죠? 자본론, 자본 이론입니다. 예. 이런 것은 하나의 대형 사건이고, 실제로 자본론이라는 책은 성경책보다도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또 이것이 성경 못지않는 역사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자본론, 칼 마르크스, 그렇죠?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과 자본 이론, 자본론, 이게 우리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그 영향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무슨 이론입니까? 진리 이론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죠? 진리 이론. 그런데 그 진리 이론이 아니고 4대 진리 이론. 예. 이걸 제가 발표한 거예요, 처음으로. 예. 아마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이걸 잘만 제가 하면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이 4대 진리 이론은 마치 수백만, 1만 년, 몇만 년 동안 전기가 없던 세상에서 전기가 밝혀지는 것처럼 이 4대 진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즉 세상을 전기가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처럼 진리가 없던 시대에서 진리가 있는 시대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 일단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저런 미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앞에 하면 우스갯소리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자연천외문법이 잘못된 학문으로 갈 수 있고 엉터리 문법처럼 완전히 이거는 거짓으로 빠질 수 있다 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진리하니까 스님, 목사님 당장 중단하시오. 진리는 감히 인간의 입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느님만이 성경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은 평소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스님이라든지
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자는 어떤 말을 남겼느냐 하면 자기가 공자이지만 유명인사이지만은 나는 진리를 아직도 못 깨우치대요. 공자이지만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우친다면 그분이 말한 진리라고 하지 않고 도랍니다. 내가 도를 깨우치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진리를 갈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누구더라 노자는 웃기지 마라. 진리는 인간은 영원히 깨우칠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의 입으로 진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즉 감히 인간의 입으로 진리를 논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기 경험으로 그렇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진리라고 검색하게 되면요, 유명한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인간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입으로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입으로는. 인간의 입으로는 진리를 말해도 이미 그는 진리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부처님도 인간이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부처님이 남긴 글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어 모은 것이라 그래요. 요 유명한 큰 스님이 그럽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역사적인 가치만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이 팔만대장경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희생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만대장경이 원래 강화도에 있다가 행사로 옮기는 것만 해도 그게 엄청난 공사 맞죠? 옛날에 교통시설이 어려울 때 박동강 배로 띄워가지고 거기서 또 계진포에서 행사까지 그 주민들이 머리에 이고 지게 지고 날았다는 거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게 1, 20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얼마지? 몇백 년을 걸쳐가지고 그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이거는 당장 불태워 없애버려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 누가 말했냐? 큰 스님이. 아시겠습니까? 이거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실수하는 말이 있다면 일단은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한번. 자, 팔만대장경이 그럴진데 경전, 특정한 경전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경전하게 되면 모든 종교의 경전을 말합니다. 경전도 팔만대장경처럼 당장 불태워 없애버려도 아까울 곳이 없다는 말이 아마 연결될 겁니다. 요거는 간접적으로 증명됩니다. 왜? 누구의 입에서? 유명 목사님들, 유명 스님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하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겠죠? 그러나 매우 드뭅니다. 성철 스님이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항상 진리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건 진리다, 진리다, 이렇게. 자신있게 중생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또 성철 스님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5개 국어에 통달하고, 물리학, 무선학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이가 50, 60이 되면서 지자가 스님, 오늘 스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중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방송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뭐요? 내보고 또 하라고, 말하라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는데, 나는 한평생 남녀들을 물여놓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사기를 쳤는데, 내 갈 길에 이제 남은 것은 지옥밖에 없대요. 지옥에 가야 할 정도로 사기를 쳤대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종시에 자기 딸을 불렀어요. 자기는 출가했기 때문에 가족하고는 인연을 끊었잖아요. 임종시에 딸을 불러가지고, 딸아, 내가 한평생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다가 내 인생을 지금 후회하지만 때가 늦었다. 내 죄는 씻을 길이 없다. 내 죄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씻을 길이 없고 나는 이 길로 지옥 간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이미 지옥에 먼저 가 있다. 달마 대사도 지옥에 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들어봤습니다. 테레사 수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믿으면서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이분도
마지막 인생에 돌아가시기 뭐 몇 년 전부터 슬슬 고백합니다. 아시겠죠? 슬슬 고백합니다. 하느님한테 자기는 한평생 쏟고 살았다. 쏟았다 이런 구체적인 말 안 하지만은 하느님은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결국 하느님을 짝사랑해서 그러나 하느님은 결국은 나를 버렸다. 예. 버림받았다. 예. 이 말은 자기의 모든 믿음이 깨졌다는 이야기죠. 맞죠? 테레사 스님 한 번만 그런 줄 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요. 맞죠? 자기 자신부터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대요. 예?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데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자기 자신이 천국으로 갈 자신이 없고 천국에 가는 길이 안 보이는데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제 말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제 말은 솔직한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의 말이 솔직한 말씀이죠. 예. 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의 입으로 진리를 말하지 마라 하는 것은 성경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좀 그런 가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모든 목사님들은 알더라고요. 무슨 복음 몇 절에 하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나는 진리요. 나는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나옵니다. 목사님들 이 문구 모르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많은 문구 중에 이걸 다 기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이 말을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고 저는 이 말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웬만한 대학교는 대학교 정문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다 나옵니다. 즉 대학교는 많은 곳이다. 딱 물으면 대학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다. 맞죠? 대학교가 많은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라. 대학교는 모든 대학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다. 그러나 진리 추구했습니까? 지금 추구했지만 진리를 구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저 사람도 이상한 소리 하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연전율법에 바로 선다는 겁니다. 자연전율법이. 아니, 인간의 입으로 진리를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감히 저 곽종국이 저 사람이 뭐 자연전율법이 하다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가능합니다. 어느 날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다고 그렇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에디슨이 여러분 전기라는 걸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면 전기가 뭔지 그 자체도 개념 자체도 몰랐을 때.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생소한 말이지만 진리는 생소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진리는 가까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뭘 뜻하느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진리니라. 이 말 이거 왜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다 하는 것은 하느님이 진리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꼭 하느님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 뭐 부처님이라고 말을 바꿔도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절대자야. 이 창조주는 바로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미국의 모 대통령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또 뭡니까? 몇 가지 있죠? 하여튼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공포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면 공포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되면 빈곤이 사라진다는 말 맞죠? 질병으로부터 자유, 전쟁으로부터 자유, 전쟁도 질병도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다 한마디 더 넣어볼게요.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지옥에 안 가도 된단 말이죠. 이 말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말이 아시겠습니까? 진리만이 세상을 구한다. 진리만이. 그러면 진리가 없는 곳에는 심하게 말하면 진리가 없는 세상은 지옥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다, 고생의 바다다, 맞죠? 예. 지금도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진리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데, 여기 바로 4대 진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자연정법에서 왜 기본 학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왜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 문법도 수백 년을 대를 이어서 학자들이 연구해도 엉터리로만 흘러가다가 이 진리에 들어가 버리면 영어 문법이 10분 만에 끝나버려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그것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제가 영어 문법에 대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잘못이라는 거. 개정 영문법 발표하게 되면 개정 영문법에는 문법이 엉터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엉터리냐 하는 것을 진리에 근거해서 설명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의 4대 영어 교육학과 교수들에게 나는 누군지 알 필요 없다. 그렇죠? 나는 그냥 한 사람의 국민이다.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르친 문법이 거짓인지 아닌지 이 기회에 답변하라. 답변하기 전에 내 논문을 읽어보고 답변하라. 논문을 다 보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야, 처음에 몇 년 동안 논문을 돈 받고 팔았어요. 비싸게. 그러나 안 사본 학교는 죽어도 안 사보더라고요. 야, 그래요. 딱 사보는 선생님은 사보는데 70%가 끝까지 안 사본다는 거지. 한 학교에서는 이 개정 영문법을 읽어보고 완전히 감탄해가지고 우리 동료 교사에게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대학원 출신인데 그 영어 교사에게 이거 읽어보라 하니까 절대 안 읽어보대. 개정 영문법 어떤 미친놈이 이런 소리 하느냐. 제목 그 자체가 화가 난다는 거지. 절대 안 읽어보더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 한 사람이라도 문법을 없애는데 한 이바지 하려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이라도 이걸 인식을 바로 시키려고 했더니만은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곽 선생 당신이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헛고생하지 말고 편안한 세상을 살아라. 야, 저를 그렇게 진식으로 염려해 주더라고요. 야, 그런데 개정 영문법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진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진리 전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야, 이것이 나와버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꼼짝 못하고 제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이거 사인해라. 지금까지 그 짓을 가르치고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엉터리 교육하면 안 된다. 사인해라. 여러분 영어 선생님이라면 사인하겠습니까? 제가 사인하라 하겠어요? 그러나 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 사인했어요. 전국의 27곳의 사범대학의 영어 교육학과 교수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100% 사인을 했습니다. 알겠죠? 잘못이 맞고 더 이상 안 가르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네. 한 번쯤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얼굴이 이뻐서 그러겠어요? 제 얼굴이 무서워서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분들 양심 때문에요, 양심. 이제 개정영문법에 여기 논문, 그냥 개정영문법이 단순한 책이 아니고 그게 뭐가 나오냐면요. 원소이론, 이론이란 말 나오면 이론 그렇죠? 이론, 예. 상황이론, 그 다음에는 취사선택이론, 요게 나와요. 제일 처음에. 요 이론이 너무 간단해요. 보는 순간 지 평생을 문법에 연구했던 사람도요, 손을 바짝 들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100% 잘못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이걸 그 내용 증명으로 다 보내면 내용 증명으로 증거를 다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 100% 잘못이 맞다고 다 인정하는 사인을 했고 이걸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전국에 다시 27개 사범대학교와 교육부 장관도 포함됩니다. 물론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 밑에 영어 담당 장학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교육청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죠. 27곳의 4대 영어 교육학과 교육부 장관, 그 무슨 교육청, 영어 담당 장학사들, 이분들이 100% 지지를 했습니다. 기존 문법 멍터리라 하는 사실에 다 동의 지지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또 내용 증명으로 또 발표해요. 혹시 지금이라도 지지를 처리할 사람은 하라 이러거든요. 혹시 만약에 무슨 깜빡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제 의견에 사인했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자기 지지를 처리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 말이면 아시겠죠? 예. 그 사람들이 누구 무서워서 사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의사표시해라. 나 지금이라도 지지를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 앞으로. 예.
교육부 장관은 왜 그러냐면 이 나라 영어 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교권 침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문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 사견일 뿐이지 학교 선생님들에게 문법을 잘못됐다 인정하라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권한으로 한다는 거죠. 영어 교수님 여러분, 이 나라 영어 교육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양심껏 대답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 말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면 교권 침해를 하는데 저는 국민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권한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교수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런 법률의 기본 상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을. 이렇게 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자,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 문법 교육을 중지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직무유기죄로 당장 당신은 사법 처리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기본영어, 빨강기본영어, 멘토민영어 다 사라진 겁니다. 학원가에 다 사라졌고 학교에 문법 출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토익, 토플에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토익, 토플 출제위원회도 제가 내용 제목 다 띄우고 그 사람들은요 문법 출제 잘못해가지고 지적해버리면 토플, 토익 개망신 당하거든. 예. 그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논문 딱 보면 알지. 예. 자,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문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리법에 들어가면 영어 문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법 위에 정치, 종교 여러 가지 철학 분야에 전부 다 이렇다. 토끼가 거짓말처럼 전부 다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농담처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선 문법만 당장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는 손을 못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도 빨리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자연인법에 몰두하고 또 세월이 몇 년 흘렀거든요. 이제 조금 여유를 찾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냈어요. 드디어 영어뿐만이 아니고 수학, 국어, 일반 상식, 사회 역사 문제 거기까지 다 찾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수들 사인하라. 예. 교수들 사인하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거의 한 100몇 개 되는데 다 상대하려니까 내가 피곤하잖아요. 내용 증명 다 보내니까. 유명 대학교 17개만 딱 뽑아가지고 17개만 사범대 교육학과, 전에는 영어 교육학과인데 이제는 사범대 교육학과 전체입니다. 맞죠? 예, 영어, 수학, 국어 다 학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띄우는 겁니다. 학장 앞으로. 총장 필요 없어요. 학장에. 학장. 자, 수학 분야에 이 문제가 잘못되어 있고 사회 분야에, 역사 분야에, 종교 분야에 이런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내가 지적하는 잘못이 여러분 보기에 내 말이 옳은지 틀린지 역시 사인하라. 아시겠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100% 지지했습니다 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냈어요. 교육부 장관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장 중지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영문법의 95% 이것도 한 번 더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어교육에 영어문법에 흉내 낸 것이 많다. 수학교육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수학교육이 잘못됐다. 예. 요거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그리고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여기 저 7개 항목 여기는 보면 좋은데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거짓교육 7개 항목 거짓교육 금지결정 7개 항목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역사상의 대형 사건을 일으켰던 칼 마르크스의 철학이 나옵니다. 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 그렇죠? 공산주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근간이 되는 게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그 사람의 저서 자본론이라는 말입니다. 자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아시겠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그리고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역사는 계급투쟁. 예.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맞거든요. 역사는 보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왕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부를 빼앗기 위해서, 즉 하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렇죠.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말 반대할 이유는 없죠. 예. 역사는 계급투쟁이라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말을 마르크스가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마르크스가 아주 고학력자이고 변호사 집안의 출신이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 저서 자본론에서 그런 말을 딱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대히트를 쳐버렸잖아요. 예.
자, 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계급투쟁이니까 말아 계급을 없애라. 맞죠? 이거 아닙니까? 계급을 없애면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맞죠? 천국이 온다. 예. 계급을 없애면 천국이 온다. 즉 평등사회란 말이야. 평등사회. 예? 계급이 없는 세상이 평등사회고 계급이 없는데 계급 투쟁할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맞죠?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명언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마디에 그냥 빠져버렸잖아 그냥.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걸 겁을 내지 않고 저 말 한마디에. 그래서 계급을 없앤 것만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모든 가족이든 이 이론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그렇죠? 이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말입니다. 계급을 없애는 세상에. 재산도 똑같이 나누고 맞죠? 재산도 똑같이 지식도 똑같이 나눠가지고 신분도 똑같은 신분으로 이게 평등한 세상. 이 말에 사상 사람들이 완전 빨려 들어가 버렸죠. 이런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유혈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한번 피하려고 나서 이 세상을 만들기만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천국이다. 그래서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가족도 죽이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가족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그렇죠? 이것도 죽이고 그런 대소동의 역사적으로 이 전 세계가 한번 소용돌이가 있었다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유명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50% 이상이 추종하는 이 멋진 이론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서 추종 못하죠. 그렇죠? 이 이론의 의미를 몰라서 추종 못하지 아는 사람은 무조건 추종하게 돼 있어요. 예. 토끼가 하늘에 무너진다니까 다 추종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토끼 따라 다 도망갔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급투쟁 이런 것이 학교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다 나옵니다. 학교 교과서에 가르친다는 증거가 다 나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번에 계급투쟁은 중학교 몇 학년부터 가르쳐야 된다. 고등학교 몇 학년부터 얼마나 이게 논쟁화돼 정쟁화되어 있어요. 정치가마다 주장이 다르겠죠. 계급투쟁을 조금만 가르치자, 전혀 가르치지 말자, 엄청 가르치자,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철학이 달라요. 이런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전부 분쟁과 투쟁,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 나와요. 조금 전에 QR코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이야기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급투쟁을 위하여 지금도 창을 들고 죽창을 들고 대규모로 지금 투쟁하는 장면이 현실도 지금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취재 다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만큼 이 계급투쟁은 유명한 이론이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이걸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면 당신을 사법 처리하겠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냐면 근거가. 그럼 교육부 장관이 이 말을 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교육부 장관이 이따위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소시민의 내용 증명 그 하나의 일종이 뭡니까? 민원에 불러 민원 그렇죠. 한 개인이 이걸 교육부 장관이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들어주는 장면이 증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교육부 장관에게 내용 증명으로 이런 내용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 옵니다. 답변 그렇죠. 공식적인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이런 내용 증명을 2219년도 11월 달에 한번 보냈습니다. 이런 교육 중단하라고. 지금 문법하고 국어 교육하고 뭐 수학 교육 뭐 하고 뭐 창조론 진화하고 또 요거 포함된다 이 말이 아시겠죠? 계급투쟁론 가르치지 말고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이런 거 교육에서 빼라. 예. 2019년도에 첫 번째로 내용 증명으로 이 전 4분대 교수들이 이 내용에 지지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들을 의무가 있다 이거죠. 예. 교육부 장관 니도 지지했다. 당신도 지지했다. 지금이라도 지지를 처리할 수는 지지 처리는 언제든지 문을 내려놨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지지 처리했다가는 지는 교수로서 교육 공무원으로서 생명이 끝입니다. 아시겠죠? 왜? 뭐 때문에? 제가 아무런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소시민이지 않습니까?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꼼짝 못하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런 교육 내용을 중단시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오는 보통 같으면요.
그래, 뭐,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런 답변 맞죠? 그거는 당신 생각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이런 답변을 못해요. 전 교수들이 지지했다는 건 맞다는 거 사인, 그 사람 교육부 장관 확인 당연하시죠. 그렇죠? 대학교마다 팩스 하나 엿버리면 답이 올 거 아닙니까? 확인할 수 있죠? 확인 안 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4대 교수들이 전원 만장일치 지지했다는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죠. 확인을 한 다음에 공식 문서로 저한테 답변을 보내는데, 그거는 당신 생각이 의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런 교육을 없애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겠습니까? 예? 후자입니다. 아시겠죠? 첫째는 모든 사범대 교수들이 지지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 장관 지가 보기에도 이 말이 맞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때까지 애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예? 애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갔다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대답은 교육부 장관도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기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대답, 아시겠죠? 예. 그 처음에는 제가 두고 보자 이랬죠. 2019년도 그 당시에. 예. 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답변이 금방 옵니다. 일주일내로 옵니다. 아시겠죠? 늦어도 한 15일 안에 와요. 읽어보니까 아예 기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기하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났어요. 영국 하다 보니 2년 또 금방 흘러가요. 2021년, 그렇죠. 11월, 거의 달이 갔습니다. 내용 증명에 그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똑같은 내용 증명을 또 보냈어요. 지난번에 보낼 때, 이런 교육을 중단해 주시오. 알겠죠? 예. 그랬더니만 이번에 어떤 답변 온지 아십니까? 예, 귀하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2019년도에 한번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안 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예? 분명히 그전에는 교육을 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나오면 그런 교육이 엄청 나와요. 엄청 유명 강사들, 교수들 입에서 유튜브에 나오면 그 자본론 가르치고, 계급투쟁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치지 말라 하는 거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교육을 안 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답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또 인터넷에 발표합니다. 그 내가 그 집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육부 사기죄가 돼요. 예. 그래도 혹시 아직도 현장 가보면 조사하면 가르치는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 많아요. 그분들 활동하게 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현장 조사하면 가르치고 있는지 교육부 장관이 거짓 대답하는지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사법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요 거짓교육 철기 항목 장면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법적으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맞죠? 거짓인 줄 알고 거짓을 가르치면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그 사람은 엄청난 짐을 져야 돼요. 예.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바로 진리를 근거로 해서 민원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연정연요법은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을 지켜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찌르는 방법 이런 거는 여러분 책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하룻밤만 공부하면 자기사 시험 합격한다니까요. 어떤 스님이 책을 금요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받았다든가 낮에는 바빠고 공부 못하고 하룻밤에 잠 좀 덜 자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자기사 시험 1급 합격했어요. 아시겠어요? 쉽게 하는 사람은 하룻밤만 공부하면 1급 합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쉬워요. 그러나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긴 있어요. 예. 공부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답이 있는데 자격사 시험 합격까지만 해놓고 나서는 책을 내던져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혈자리가 뭘까? 아시겠죠? 예,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그분들은 진리를 벗어나버려요. 예. 왜? 저처럼 원소이론 상황이론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을 그 전에 깨우쳤기 때문에 이 이론에 따라서 저는 떠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법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정연법이 어려운 학문으로 빠지고 있다. 예, 몇 년 공부했다는 분도 오늘도 그래.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보게 되면요. 이 기본을 떠나서 그래요. 기본을 떠나서. 기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요지는 자연정연법을 쉽게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건방진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자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소이론 상황이론인데,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을 어겼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쏟아붓는 영어 교육이 좀 엉터리였다. 칼 마르크스의 거대한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리는 자본론이 전부 영문법처럼 엉터리로 판명났다. 자본론이라는 책이 성경책보다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많이 읽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요한 제목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계급투쟁이다, 여기서는 계급을 없애야 된다. 이건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구절 엄청 공부할 게 많아요. 그 내용이 전부 영문법처럼 엉터리라. 엉터리인 줄을 모른다. 사람들은 모르고 연락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학교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강사들, 유명 강사들 보면요, 칼 마르크스는 우리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공산주의가 그게 때문에 칼 마르크스를 못 가르치겠는데 이제는 가르쳐도 된다면서, 그죠? 이제는 가르쳐도 된다, 그런 생각이 왔잖아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를 칭송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장면이 곳곳이 나와요. 칼 마르크스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이거지. 네, 제가 볼 때는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영문법 학자들처럼 쓰레기란 말입니다. 성절 스님도 자기가 한평생 거짓말 했다 그랬죠. 그분도 쓰레기예요, 알겠어요? 지 혼자만 쓰레기가 아니고 부처님까지 쓰레기라고 스스로, 부처님 마음껏 지옥에 갔잖아, 맞죠? 지 혼자만 지옥에 가지 부처님도 지옥에 가 있대. 왜? 부처님한테 배운 것이 전부 거짓말이더라.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다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진리가 뭔지 조금 말씀드리고, 왜 이런 것이 진리에 어긋나냐 하는 걸 금방 쉽게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너무 쉽고,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너무 어렵지만 전기를 발견해 놓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4대 진리가 뭔지 알고, 그래 원소이론, 상황이론은 어떤 진리에 속하는지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원소이론, 상황이론 이것 때문에 취사선택이론 요 3개 때문에 문법이 무너지고 칼 마르크스의 이 거대한 이론이 무너지게 되고, 예? 심지어는 창조론, 진화론이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창조론, 진화론이. 창조론을 외치는 사람, 진화론을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냐 하는 것이 진리에 들어가 버리면 금방 밝혀져 버려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진리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맞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만큼 성령은 위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진리를 알 때 여러분은 성령의 전지전능함과, 성령은 즉 하느님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근거에 하느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경험을 처음에는 어설프게 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19살 때, 18살 때 공장에 다니던 서름에서 벗어나가지고 됐다. 나에게도 학교 다닐 기회가 왔다. 공부할 기회, 그때 학교가 아니고 학원, 공부할 기회가 왔다. 됐다. 그렇다면 어릴 때는 나는 내 꿈이 농사 짓는 거였지만 이제 공장 생활하면서 멸시도 당해보고 이랬을 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 첫 번째 제 목표가 서울대 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꿈이었다 그러죠. 저도 그때가 대통령 꿈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시시한 대통령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병이 와가지고, 이름 모를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죽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그 철없는 나이에, 그렇죠. 진짜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게 뭐 회복이 안 된 몸이. 그래서 이제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가보고 스님의 그 녹음 테이프도 사가지고 들어보고, 그 뭐 한두 시간 들었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답을 당장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여기서는 당장 어렵겠고, 뭐 교회 몇 년 다녔다는 사람도 뭐 그런 분도 답이 뭔지, 그래서 나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보자. 즉 마음이 급하니까 하느님하고 바로 맞다이 해가지고, 그렇죠. 맞다이 해가지고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하느님, 아무도 안 된댔어. 하느님. 예.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랬습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고생하고 공장 다니고 이제는 내 꿈은 왜 죽음을 내한테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엄청 하느님을 쏴 붙이는 이런 이야기를 혼자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금방 그렇죠. 또 물어보고 이제 죽으면 길이 오래 살면 1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느님 입장에서. 아시겠죠? 이걸 이제 좀 이상한 말로 하면 하느님의 답이 들리더라. 그렇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느님에게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내 스스로 답을 구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답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저한테 답을 준 것이라고 나는 그래 보는 겁니다. 예. 물었기 때문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맞죠? 두드렸으니까 하느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은 하느님이 준 것인데 너무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느님이라면 왜 나한테만 이런 기구한 운명을 저한테만 주시는 겁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기 때문에 앞자리에 계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이라면 저한테 어떤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고 걱정 안 되겠어요. 걱정 안 할 증거를 줘야 돼. 걱정 안 해도 되는 증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증거를 주셔야 돼. 증거. 그냥 말로만 걱정하라 말아가 아니고. 예? 알아서 해준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자, 한번 어렵죠. 자,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 역사에만큼 많은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맞죠? 왜 나만 이런 운명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내 혼자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그 답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저는 답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증거를 또 증거.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야 임마 니만 그런 게 아니야 임마. 응? 니만 그런 게 아니래. 이 한마디가 정답이더라고.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학문의 진리는 가까운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답이 간단합니까? 야 임마 니만 그런 게 아니야. 내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느님에게 불만을 토로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 맞죠? 네. 내만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삶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내보다 잘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불만이에요. 맞죠?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칼 마르게서 말 맞다나 내보다 계급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지. 맞죠? 그래서 세상은 지옥인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정답이 이어집니다. 예. 네,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만 제가 중간에 좀 받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발가락, 예. 발가락 부위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정확한 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발가락 부위에 뭔가 불편함이 발생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혈자리가 어디냐? 이런 역시 혈자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사혈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미 책으로 못했다면 여러분 그 자연체험부 학습 지원 사이트 있습니다. 학습 지원 사이트 책 안에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질문과 대답이라는 안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나와요. 오늘 잘 보시면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시면 원리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충분히 못 읽어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혈자리에 대한 원리만 알면 저런 질문이 필요 없고 질문 안 해도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저는 한 번도 질문 안 했습니다. 질문 받기만 했지. 질문을 받기만 했지 그 누구한테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그거는 질문에 대답할 때는 기본 원리에 따라서 답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발가락에 이상이 있다. 심지어는 발 내지는 발가락입니다. 그렇죠? 사회를 어디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은 말이죠. 상황이론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황이론. 그리고 자연청결법의 모든 기본, 그렇죠? 기본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이 11가지, 20가지 같으면 이 20가지를 전부 머릿속에
1이 무엇이다, 2가 무엇이다, 3이 무엇이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맞죠? 네. 1이 뭐더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2가 뭐더라? 이랍니까?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는 워낙 여러분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쓰락하면 금방 쓰죠. 예? 말하는 순간에 2가 뭔지 3이 뭔지 개념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혈자리에 대해서 어혈의 성격에 대해서 이런 것이 1, 2, 3, 4 숫자를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연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예. 여러분이 1과 2, 3, 요 세 개 숫자만 확실히 알아가지고는 수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그렇죠? 드셈 뺄셈도 못하고 꼬시면 나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것처럼 자연정의법의 기본 학습거리가 20가지거든요. 20가지 전체를 확실히 아실 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려버리면 그만큼 답이 안 나와요. 예. 1, 2, 3, 4, 9까지 10개 숫자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모르면 수의 세계를 활용 못 하잖아요. 또 같은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는 질문이 혈자리가 됩니까? 혈자리가 됩니까? 혈자리가 됩니까? 이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책에 답이 다 있는데, 책에 답이 다 있는데, 책에 답을 다 말해 놓았는데, 전화상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예. 어혈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거 전체를 알아야지, 여기에 하면 된다, 왜 된다, 이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눈이 아플 때는 어디 혈자리, 언제는 뭐는, 이명은 어느 혈자리. 요 질문은 겉으로는 하나지만요, 이명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혈자리 질문만 해도 영원히 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혈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자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혈자리 정리될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잊어버리느냐? 저도 컴퓨터 배우느라고 컴퓨터 학원에 가니까 나는 40대에 컴퓨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선생은 대학교 2학년 재학생이라. 야, 컴퓨터 잘해요, 그런 사람은. 야, 배웠지만요, 돌아서면 배운 걸 다 까먹어버려. 엑셀 배웠죠? 돌아서면 다 까먹어버려. 인터넷은 자꾸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혈자리 제가 아무리 목청이 터지도록 혈자리 이야기해도요, 돌아서면 까먹게 돼 있어요.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4대 진리가 어떠니 이런 속된 말로 개소리 하고 있는, 여러분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4대 진리 이야기하는 거는 개소리예요, 개소리. 이런 말까지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맞죠? 이런 말씀 해가지고 효과 없으면 저는 그만두고 사일부 책 찢어버려버리고. 제가 평소에 소원이 시골에 가서 사는 겁니다. 예. 어릴 때부터 꿈이 농사 짓고 시골에 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제 사업이 망하는 순간에 제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예. 사업이 망하면 저는 시골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예. 망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학원 할 때도 학원이 망하면 시골에 간다고. 그래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망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배짱이 생기면 망하더라. 예. 내가 시골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모르면 다 뻥이에요, 모든 게. 진리를 모르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 한번 봅시다. 와, 웃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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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혈자리 지금 이 순간에 말씀드려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4시간 동안 떠드는 말 중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에 근거하면 기본 학문에 충실하라. 기본 학문에 충실하라는 것은 진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진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지금 목청해 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라. 이 실천이 안 돼요. 실천 안 돼. 실천 안 되면 도람이 타버리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떠들고 여러분이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비싼 수강료 내고 배우는 게 전부 이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나는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왜 산말인 줄 압니까? 대학교 건물마다 큰 바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써놓았어요. 그러나 진리가 뭔지 모르면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혈자리 이거요. 책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책을 안 보니까 혈자리 묻는 거예요. 봤지만 까먹어버리니까 또 묻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두 번 다시 혈자리 물으면요. 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자격증 취소시켜요. 예, 맞습니다. 전곡을 뚫으셨어요. 예. 정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그런 게 들어오면 자격 취소, 왜? 스스로 취소하게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회원님들 혈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모르면 그분은 자격서 아니다. 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철저히 발표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 안 했습니다. 예. 자, 혈자리는 어혈이 있는 곳이 혈자리라고 그랬죠? 방금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리고 또 묻잖아요. 예, 화내지 마세요. 영어 가요. 오늘 외우지 마세요. 아, 제가 이 험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래요. 제가요, 일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영어교육회 국민협회 일하면서 처음부터 일이 잘 된 거 아니거든요. 나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학교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들 만나고 교육청 찾아가 장학사 만나고 대학 싸우기만 했어요. 그분이 내 말 들을 리가 없죠. 가세요, 우리 바빠요. 이런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신고가 돌아요. 영어교육회 국민협회가 힘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전부 이제 그때는 내 편이야, 내 편. 예? 개정영문법과 그 책이 엄청 팔리면서 전부 내 편이야, 그분들이. 예. 왜 내 편이냐? 4대 교수들이, 영어교학 교수들이 다 지지했다는 게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분들이 내 편인 겁니다. 또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니까. 예. 그래서 책 읽어본 사람은 다 내 편이에요. 아시겠죠? 4대가 뭐 어쩌고 떠나서.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가 들어온다, 신고가. 어느 학교에서 옛날 문법 그대로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거창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구에 감사원 신고가 엄청 들어와요. 신고 들어오면 그 학교 내가 찾아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화 한 통, 전화. 그 영어 담당 그 주임교사 바꿔라. 예. 그 엉터리 문법 가르친다고 신고 들어왔는데 누가 그런 신고했어요? 몇 학년, 몇 반 이름 대라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들요. 그럴 때는 답답해요. 신고 돌았다 하면 신고 돌아오는 거라 그렇게 알면 되지. 몇 학년 몇 반이냐? 그러면 내가 그걸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몇 학년 몇 반 누가 그런 신고했다고 내가 말할 사람 같습니까? 그걸 대답하라는 선생님들이 이거 수준이 낮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묻지 말고 그래 신고 다뤘으니까 앞으로 또 가르칠 거냐 말 거냐고. 나 바빠 빨리 대답해. 우리가 가르치든 말든 뭐 그래서 왜 그래 이런다고요. 처음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전화 끊어버린다 그죠? 또 전화 걸면 이제 안 받아요. 낸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러설 사람입니까? 교장실에 전화해요. 교장실에. 그럼 교장이 받아요. 처음이니까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고 받는데 여기 영어교육회 국민협회라고 하는데요. 모 교사가 그 따위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장선생님 보고. 그래 교장선생님이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똑같아요. 그 누구신데 그러냐고. 영어교육회 국민협회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정말입니다. 이 새끼야.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영어교육 국민협회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입이 왜 그래요? 입이 걸레나요? 입이 걸레래 내보고. 맞잖아 걸레 맞지? 야 이 새끼야. 너희들 오물을 치우니까 걸레가 되는 거야 인마 내가. 너희들 같은 오물을 치우느라고 내가 입이 걸레가 되는 거야. 야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 국민협회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국민협회가 전화 오거든 무조건 숙이라. 그러면 교장선생님 비로소 싹싹 비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한번 따끔한 한 볼래 이래 나한테 말입니다. 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신 나한테 따끔한 마다 한번 볼래 말래. 그러면 빌어요. 빌고 담당 교사 불러고 사과하라고 말이죠. 두 분 다시 이런 일 없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거 공부하라고 이렇게. 그런데 일부 학교가 그런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문법 엉터리라고 하는 거 벌써 통보를 다 받고 교육부의 지시를 받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게 방귀를 듣는 사람이 곳곳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입이 근래 역할을 한 적이 엄청 세월이 깁니다. 아시겠죠? 뭐 영어교육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이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야 돼요. 지금 바른교육 국민협회를 가지고 또 이론 발표했지만요. 이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내 정신을 아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중하는 거 있잖아. 저한테 덤빌 엄두를 못 내 있잖아. 예. 학교에서 다 알아요 이미. 예. 그래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 그렇죠. 점검해보고 그런 사례가 발표되면 시범 케이스로 한 학교 정도는 조져본다고요. 예. 그래 해야 돼요. 예.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만 주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포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악해진다기보다는 이 거칠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런 근성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혈자리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뒤에 공부할 자료가 많이 있는데 책 보면 여러분 한순간에 다 이해할 거라 이 말입니다. 암기를 안 하고 기억을 안 하고 복습을 안 해서 질문할 뿐이지 여러분이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자연정용법에 아래 할게 한 20가지 중량이 나오는데 의열은 모시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요 공부할 게 얼마 안 됩니다. 단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 피아니스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익히기 위해서 피아노를 10번 칩니까? 1000번, 10,000번 더 치잖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죠. 그것처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세계의 최고 명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최고의 명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걸 실천 안 하면 모든 게 도람이 타버리라. 예. 그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안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다. 제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하기 위한 것이거든. 저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우치냐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진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창조론, 이론은, 진화론 가르치지 마라.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 가르치지 마라. 그 말에 제 주문을 따르지 않다가는 그 교육자는 어느 날 갑자기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 방법 다 알아요. 예. 주먹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알겠어요? 첫째는 그 사람의 양심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이제 알잖아요. 양심이고, 그 양심을 어길 때는 그 다음에 조처가 있다는 거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전국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 다 보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즉 4대 교수들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거라. 이후로 누구든지 그런 엉터리 학문을 가르치면 척발되면 그때는 끝이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꼼짝 못해요. 대한민국 어떤 교육자든 이 진리 앞에는 꼼짝 못해요. 진리가 뭔지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아무도 꼼짝 못하는 게 진리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죠. 이 진화론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절반은 믿고 절반은 거부하잖아. 맞죠? 그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아주 전능아 그런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그거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론 아무리 뱉어 보십시오. 창조론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많죠? 아시겠습니까? 창조론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화론 주장된다 아닙니까? 진화론자들. 이 세상은 지금 창조론자와 진화론자가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창조론도 진리가 아니고 진화론도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증거. 그러나 참진리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진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진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원소이론, 상황이론 요거 설명 들어가면 거부할 사람이 있겠어요? 거부할 사람은 한번 언제든지 나와보십시오. 예. 자, 몰라. 초등학생, 중학생이 거부하는 것은 아직 몰라서 그렇다 하겠는데, 적어도 학교 선생님이라면, 맞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절대 거부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식자들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거부 못 해요. 여러분들 다 학식도 높은 분들 아닙니까? 못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리를 알아야 답이 나오는데, 혈자리 지금 100번 외쳐봐야, 이건요, 뭡니까? 이 빠진 독이 물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여튼 조금 이제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용하는 학습 지원 사이트에 많이 올릴 겁니다. 이 자리에서 좀 부족한 거는 그렇게 보충해 드릴 테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혈자리 말씀드릴게요. 어혈이 있는 곳이 혈자리다. 맞죠? 네. 어혈을 뽑을 수 있는 자리가 혈자리다. 네.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뭐 또 혈자리 강의 왜 안 해주느냐고. 네? 맞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혈자리 강의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고 지금 면허도 하면서요. 아까 내가 강의할 때 졸업신 분이에요. 맞죠? 그분은 졸았다 이 말입니다. 네. 혈자리가 뭐 어려워요. 눈이 아닌 것은 다 혈자리를 그랬는데
단지 좀 아실 것은 발에 문제가 있다면 발에 피가 안 돌아가는 거 맞죠? 여기를 이랬다. 발에도 이래 있고 발목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는 거 맞죠? 이 전체를 채워주면 발에 피가 잘 돕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발이 이 정형외과를 만나기 전에는 겨울이 되면 발꿈치가 쩍쩍 갈라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예? 발이 굳어가지고 걸으면 뻐드득 소리 나고 말이죠. 온통 발에 무좀이고. 지금은요, 애들 발처럼 못 알아듣었어요. 이 발에 피가 잘 돌면 되는데, 위에가 막히면 아래도 막히죠. 그렇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운 좋으면 여기 한 번만 사혈하면 효과 크게 볼 수도 있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상황이라는 상황이 아시겠죠? 그러나 충분히 의외를 빼면 누구든지 안 낫는 사람 없다. 이게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발의 요 자리에 피가 돌기만 하면 어떤 피? 맑은 피라 그랬죠? 피가 무조건 피라고 옳은 피가 아니죠? 피가 돌기는 도는데 맑은 피가 돌아야 된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맑은 피가. 맑은 피는 뭡니까? 오장육부가 건강할 때 맑은 피가 온다 그랬죠? 이렇게 풀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답은 금방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숙달해 보세요. 예. 진리 모르면 모든 게 도람이 타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요 30대 초반에 꿈을 꾸었는데 정말 저는 소중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깐 제가 소파에서 낮잠을 자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 꿈을 전부 적어놨는데 그 컴퓨터 파일이 어디 컴퓨터 버리면서 같이 컴퓨터 어디 안 버리고 보관해놨는데 뭐 386, 286 막 컴퓨터 올라오면서 그 컴퓨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기록을 찾지를 못하는데 기억만도 제가 상세해놨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참 안 되는데 거대한 용이 내 고향 마당에 그때 꿈에서는 내가 어린 것 같더라고요. 예. 저쪽 하늘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오르더니 구름에서 거대한 용이 나와요. 용이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하늘이 전체를 덮을 것처럼 용이 크더라고요. 그 저쪽 하늘 끝까지 날아가요. 날아가더니만은 용이 머리를 방향을 돌리더니만 우리 집 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라고요. 예? 돌리더니 우리 집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온다. 겁이 나가지고 그 시골에 그 경상도 말로 부엌문, 정지문이라 그러는데 부엌 그렇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숨었어요. 문 열고. 그래가지고 문을 안에 잠갔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용이 우리 마당에 내려드니만은 입으로 내가 숨어있는 이 벽문을 톡 건드리니까 문이 자동으로 쫙 열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때 꿈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뭔가 용이 나를 해칠 것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왔다는 거죠. 딱 문을 여는데 용이 문을 번쩍이고 입에 파란 구슬을 물고 있어요. 파란 구슬을 내보고 받으라. 이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 구슬을 받으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엄청 웃었어요. 야, 좋아하는 웃음. 야. 이게 저는 왜 사람 꿈이 아니다 하는 걸 저는 알거든. 야. 그래서 조만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꿈은 부자 되는 꿈도 아니고요. 왜 사람 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진리를 발견할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믿든 말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웃겨, 그죠? 웃겨, 예. 예. 저 사람 웃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꿈의 정체를 이제는 알았다. 이제는 알았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다. 진리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예. 남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내 스스로 진리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저는 좋은 거예요. 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이 이게 맞더라는 겁니다. 제가 19살 때 진리를 깨우쳤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깨우친 건 아닙니다. 윤곽을 잡았어요. 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놈아. 거기에 답이 있더라. 이건 뭐냐면요. 이론으로 따지면 무한대소이론. 알겠어요? 여기서 제가 무한대소이론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진리 발견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무한대소이론이라는 것은 너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내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존재에게 하느님은 하는 말씀은 니만 그런 게 아니야. 니 처지만 그런 게 아니야. 니가 잘났다면 니만 잘난 게 아니야. 니가 못났다면 니만 못난 게 아니고 니가 불행하다면 너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다 그런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 쉽게 믿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힌트 더 얻었어요. 여기서 무한대소이론을 알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내 말고도 불행한 사람이 끝없이 많다. 끝없이 많다.
즉 내보다 못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무한대로 많다. 무한대로. 알겠어요? 내보다 못난 불행한 존재가. 사람으로 따지면요, 인류의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인류가 몇 년 지속될지 모르겠죠.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 절반이 내보다 불행한 사람이야.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야. 내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재벌이 내보다 행복한 거 같죠? 그 사람 따지고 보면 내보다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말고 진짜 당장 지금 내보다 수명이 짧은 사람이 있고 내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쁜 사람이 있고 찾아보면 끝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내 19살까지만 살다가 20살까지만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20살까지는 그냥 한 살에 죽은 사람도 무수히 많고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어찌 내가 감히 하느님 앞에서 내가 왜 나만 이래요? 이게 철부지의 철부지 중에 철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보다 잘난 사람도 끝이 없죠. 그렇죠? 잘난 사람만 보지 말고 내보다 못난 사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는 우리가 때리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법정스님도 그러더라고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게 옳은 가르침이냐? 그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성철 스님만 나는 한평생 거짓말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정스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님이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가 마찬가지예요. 법정스님이 무소유를 한평생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요 거짓을 가르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도 이분이 가르친 말이거든요. 물론 이분만 가르친 게 아니지.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 가르침이 거짓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바지를 입으면 남자야 하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게 거룩한 가르침 같지만요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직 이해 안 되시죠? 어렵습니다. 자,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말이 뭐 진리 아니라 옳은 가르침. 남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맞죠? 남하고 비교 안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비교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지. 모든 도를 깨우쳤다고 하시는 그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의 가르침이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 말을 남긴지 이해 자체를 못 하잖아. 그렇죠? 이해 자체를 못 하잖아. 나는 딱 이해해버리죠. 첫마디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그 사실 알기 전부터 나는 벌써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진리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토끼의 거짓말처럼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소이론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내보다도 아래 끝이 없고 내보다 위에 끝이 없고 내보다 오른쪽이 끝이 없고 왼쪽이 끝이 앞뒤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영차원 진리, 영차원은 점을 말하는데 모든 세상은 점에서 출발하는데 점진리, 그 영차원 진리를 하는데 수학에서 영차원이 뭔지 틀리게 가르쳐 버렸어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바른교육 7과목에 거짓교육 7과목에 더하는 게 수학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점을 어떻게 배운지 물어보나 마나 점은 크기가 없다. 위치뿐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인류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수학의 잘못된 교육에서 딱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점이란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다고 가르친 거 여기서 진리를 싹 덮어버린 거죠. 네? 점이 무엇인지 알아버리면 거기서 진리가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한 진실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진리는 숨어버려요. 영원히 진리는 숨어버려요. 제가 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제가 빨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점에 대한 수학적인 교육은 잘못이다. 점은 크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소이론에 따라서 점은 무한히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무한히 큰 것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진리는 자연과학 진리와 인문과학 진리와 수학 진리와 바로 영차원 진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요 세 가지 진리만 있었는데 영차원 진리가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진리조차도 사람들은 몰라버려요. 예. 웃깁니다. 예. 그래서 영차원 진리를 할 때 비로소 자연과학 진리, 인문과학 진리, 수학적인 진리가 뭔지 이 진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성철 스님처럼 그런 유언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 통한 한 맺힌 유언을 남길 이유가 없어요. 예. 남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예?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영차원 진리에 들어가게 되면 21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요 이론 중에 원소이론, 상황이론, 취사선택 이론이 그 중에 하나거든. 그 중에 3개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 자연정력법을 공부하실 때는 요 3가지만 알면 다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알면 좋은데 이거요
몇 시간만 보면 다 끝나는 거거든. 깊이 안 들어가요. 간단한데 너무 쉽습니다. 그 진리는 가까이 있다. 쉽다. 예. 그런데 영차원 진리 들어가면 이 선물 한 가지가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를 못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변의 진리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연과학 진리와 인문과학 진리는 전부 이거는 진리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거짓 진리. 예. 어쩌다가 맞다. 어쩌다가 맞는 진리. 예. 어쩌다가 맞는 진리. 거짓일 때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그래서 8월은 덥다가 자연과학적인 진리거든요. 8월이 덥다는 말은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8월이 덥다는 말이 맞죠? 뉴질랜드 호주에 가면 뭐 8월이 제일 춥죠, 맞죠? 예. 이런 겁니다.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게 진리 같지만요. 이것도 거짓 진리입니다. 물이 위로 흐를 때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만 그렇단 말이지. 장소가 바뀌면 거짓말이 돼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또 거짓말이 돼버리고. 즉 불변의 진리는 장소가 바뀌거나 우주에 어디를 가더라도 또 과거에 어느 미래를 가더라도 끝없는 세월 동안에 변치 않은 것이 불변의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수학적 진리와 영차원 진리라 하는 것을 이걸 아시면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많이 보고도 진리는 감히 인간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문과학적인 진리와 수학적 진리, 자연과학적 진리 이걸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진리를 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차원 진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완벽한 진리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차원 진리 21가지 중에서 원소이론, 상황이론, 치사선택이론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 학습에 부담이 될까 봐서 영문법을 말할 때는 원소이론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나 자연체험법에서는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까 봐 원소이론은 언급하지 않고 상황이론 이거 하나만 여러분한테 내가 선을 보이는데 처음에는 상황이론 전부 다 무시하는데 또 강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상황이론에 대해서 그 말 기억난다. 뭐냐 물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알아요.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더라. 예. 그렇게 대답은 하는데 상황이론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또 실수한 것이 원소이론도 함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원소이론은 빼먹어버리고 상황이론만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실수였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문법이 95%가 사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원소이론을 어겼기 때문이다.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소이론을 어기기 때문에 영문법이 전부 사기다, 사기. 영어 망치고 인간성을 망치는 거짓 교육이었다. 예. 칼 마르크스의 그 위대한 이론,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역사는 계급 투쟁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는 그 말, 그렇죠. 유명한 말이 그것도 원소이론에 어겨놨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을 중단하라. 가르친 사실이 있으면 취소하라. 예.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이제는 더 이상 안 가르칩니다. 맞죠? 이제는 더 이상 안 가르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제 말에 따른다는 말 맞죠? 가르치는 게 발견돼 버리면 교육부 장관은 사법칠감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4대 교수들이 인정해버렸다 이거지. 그 교수들이 바보입니까? 교수들이 인정한다는 말은 학부모가 봐도 인정해요. 학생들이 봐도 금방 한다니까. 진리를 알면 금방 알아버려. 이게 거짓이라니까 금방 드러나버려. 진리를 알면. 그래서 저는 진리를 배경에 깔고 이것이 왜 잘못이냐 이 진리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론, 계급투쟁론, 영문법은 전부 원소이론에 어긋났다. 그리고 상황이론에 어긋났다. 상황이론. 취사선택이론에 어긋났다. 이거 하나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부 항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세 가지를 알 때 비로소 제가 말하는 기본이 중요하다. 예. 이거 원소이론에 따라서 어혈이 무엇인지 원소이론을 알아줘야 되고 혈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소이론을 따라줘야 돼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영어 문법 중에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여기서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영어 수어라고 배웠죠? arrive at, arrive in. 이런 수어 기억나죠? have 플러스 pp는 완료 시제다. 기억나죠? 그렇죠? 이런 공식이 맞지 않습니까? 지행 시제, 지능 시제, 수동태, 능동태. 이런 공식이 전부 원소이론의 정면으로 위반된 학설, 교육, 학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 영어 망치는 교육이라. 이게 뭐냐면 애들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뭐가 되니? 즉, have하고 pp하고 마주치면 뭐가 되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제가 좀 말을 거치게 하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명예욕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선거할 때요, 내 친구,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후보로 유리했습니다. 후보로. 그래서 지명을 하니까 후보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후보 이름으로 한 5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골이지만은 그 한 반에 40명, 80명 됐거든요. 예. 또, 뭐 임원들 모아놓으니까 좀 자, 거기서 전부 내가 어린이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정견을 발표하잖아요. 저는 뭐 했는지 압니까?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기 싫다고. 나는 하기 싫다고. 저 친구, 다른 친구 찍고 죽으라고. 예.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나는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칭찬 받아왔다, 예를 들어서. 예? 부모님이 그 정도보다 안 해요. 왜?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중학교도 안 보낼 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칭찬 듣는 거 부모님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린이 회장에 당선됐다고 해봐야 부모님한테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알고 있는 게 낫지. 엄마, 내 어린이 회장 돼서, 뭔 소리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예. 근데 내가 왜 자진해서 그래 헛고 고생 왜 하겠어요? 알아주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싫어했어요. 예. 그때 어릴 때부터 뭐냐 하면, 그건 하나 핑계지만은, 그래도 어린 마음에, 그렇죠? 뭔가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게 있는, 저는 그런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예.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그런 공명심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이 왜 원소이론을 권하냐 하면요. 자, 보십시오. arrive at는 뭐뭐에 도착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수고로 외우고, 문법만 엉터리 아니고 수고 공부, 단어 공부, 문장 공부가 싸그리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이게 다 원소이론을 어기기 때문이다. 문법만이 아니고 단어 공부가 엉터리고 수고 공부가 엉터리고 문장 공부가 원소이론에 전부 넣어놨어요. 그러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개고생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개고생하고, 학비 대주는 부모님들도 개고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이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 알려지면서요, 저한테 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왜 그러냐 보십시오. 원소 이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원소라는 건 말 자체에서 뜻이 살아나겠지만 원소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소의 반대되는 말, 모든 말에는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반대되는 말 해버리면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단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요 단어에 반대되는 말 내지는 비슷한 말 내지는 통틀어 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면 상대성을 지닌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 남자의 반대는 뭡니까? 물론 반대말 맞죠. 그러나 남자와 가장 비슷한 말이 뭡니까? 여자 맞죠.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상대적인 말이라 그래요. 상대적인. 남자의 상대되는 말 아시겠죠? 그럼 여자뿐입니까? 여자 말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성, 예? 또는 쏜놈 맞죠? 맞죠? 네. 쏜놈도 남자의 상대적인 개념을 가진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1개 영상원 진리 중에는 상대성 이론도 나와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 이론하고는 비슷한 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 들어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알겠습니까? 모든 불만이 사라져버려요. 하느님에 대한 모든 불만이 사라져버려요. 이럴 때 비로소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게 증명이 돼요. 하느님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보다도 훨씬 더 사랑한다. 즉 절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의 절대 사랑도 모르. 하느님이라고 꼭 말 절대자 그렇죠. 뭐 부처님이라 해도 괜찮아요. 예. 절대자는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전지전능 한치의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서 피조물을 사랑을 해도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예. 이걸 증명해버리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속에 내가 들어간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 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지금 제가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아하.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린다는 건 알고 있었고, 여러분
원소 이론을 왜 여기느냐 하면요. 모든 존재, 단어도 하나의 존재죠. 원소적인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이 어라이브가, 이 단어가 괜히 존재하는지 압니까?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 단어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이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인정 안 했느냐? 봅시다. 도착하다까지는 인정했습니다. 도착하다. 그러면 at의 뜻이 뭡니까? 여기에 도착하는데 좁은 장소에 도착하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맞죠? 기억납니까? arrive at는 좁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arrive at 쓰고 넓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arrive in을 쓰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납니까? 관사의 용법, 모든 단어의 윌쉐어의 용법 이런 거 있죠. 그 수많은 문법 공식이 원소연을 완전 어겨버렸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외문까지 들어서 애들에게 요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arrive at는 언제 쓰느냐? arrive at 서울 스테이션. 서울역에 도착할 때는 arrive at고, 코리아, 한국에 도착할 때는 in을 쓴다. 에? 한국은 서울역보다 넓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한국도 그렇고 서울 정도, 서울. arrive in 서울, 서울에 도착하다. 이렇게 해서 외문까지 들어주고 요구를 하면서 좁은 데 도착할 때는 at, 넓은 데 도착할 때는 in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at도 뜻을 가진 단어고 in도 뜻을 가진 원소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원소적인 존재. 예. 이 원소적인 존재를 무시해버렸어. 예. 이게 뭐냐면 자연전환법을 공부하면서 혈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이것도 원소론을 어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혈이 뭔지 정확하게 어혈에 대해서 개념을 존중해야 되는데 어혈의 뜻이 책에서 배우는 거 싹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기본의 이치를 무시해버리는 게 이게 원소론을 어긴 것이다. 예. 그러나 보세요. arrive at hotel room. arrive at가 아니라 인사하겠네. arrive in a hotel room. 이거 미국 사람 붙들고 100명이면 1000명 다 물어보세요. 이거 문법으로 틀렸는가? 예? 인의 원소적으로 뜻을 지키게 되면 넓은 장소에 도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안에 도착하는, 안에, 그렇죠? 안에 도착하다 이 말입니다. 안에. 요거는 좁은 장소에 도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뭐에 도착하다. 아시겠어요? 뭐뭐에 도착하다. 그러면 아폴로 11호 로켓가 달나라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잖아요. 달나라에 도착할 때도 arrive at the moon 쓰고 달나라에서 지구에 도착하죠. 지구에 도착할 때도 arrive at the earth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earth. 예. 지구가 좁은 장소입니까? 서울보다 좁은 장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때 at를 써야 하는 이유는 이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가 이 상황에 맞기 때문에. 영어 여러분 조금만 할 줄 알면 이해되죠? 맞죠? 예. 넓은 장소하고 좁은 장소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가 그 상황에 맞으면 쓰고 상황에 맞지 않으면 안 쓰는 거.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미 배워가 타고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너희들은 원소론과 상황이론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학자들이 망쳐놨어요. 학자들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알았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을 알면 저절로 알게 다 되어 있는데 스스로 엉뚱한 방향으로 연구하다가 학문을 망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혈에 대해서 원소적인 설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책에서 혈자리에 대한 설명이 똑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점검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혹시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 뭔가 좀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세요. 우리 자기사 인소원장님도 발표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는 답변 많이 왔어요. 지적한 답변 아직 그전에도 지적받아서 고치는 만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 내용에는 크게 잘못된 내용이 없고 거의 다 인정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여러분이 확실히 지켜가지고 모르면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요 모든 답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영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원소론을 어겼기 때문에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넓은 장소에 도착하다 해놔놓고 또 뭘 가르치냐 합니까? 넓은 장소와 아닌 걸 구분하기가 또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시제일체는 역사적인 사실은 시제일체에 외배를 해놓고 역사적인 사실에 속하는 거와 속하지 않는 것을 또 한참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 거짓으로 나가면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법이 죽을 고생만 하고 결론이 안 나오는 그런 사실이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시면 원소 이론과 상황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상세히 나오거든요. 조금 여러분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원소 이론, 상황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읽어보면 개념이 잡혀요.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문법이 저 멍터리로 판명나고 칼 마르크스의 그 주장이 전부 사기. 그 칼 마르크스가 얼마나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입에서도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는, 거짓 학문이 나오는 이유는 원소 이론을 어기기 때문인데, 자 보십시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하는 말에서 이 사람은 뭘 어겼느냐 하면요, 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서적인 의미를 완전히 망각해버렸어. 네. 요걸 망각한 상태에서 자본하고 노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연구해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본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새로운 학문을 발표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연진력법의 기본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발표해보세요. 엉터리 혈자리를 발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토플 출제 위원들이 문법의 잘못이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문법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문법 출제 안 하겠다 하는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 발표하고 난 뒤에 나온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발표합니까? 원소이론, 상황이론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보십시오. 자본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거 상식입니다. 자본이 뭔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적어도 경영이라든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당장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도 금방 보면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놈의 칼 마르크스는 그 기본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기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면요, 자본, 돈이라고만 생각해요. 돈 하나밖에 기억 못해요. 그러고 공장, 아시겠습니까? 돈과 공장. 즉 종업원을 채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돈과 공장, 부동산 맞죠? 이것만 가지고 자본이라고 착각해버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하고 관련시켜보니까 아,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자본가를 죽여야 된다 가지고 수많은 부르주아 계급을 전부 채용했잖아요. 맞죠? 그 채용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거지가 됐어요. 아시겠어요? 왜 거지가 되는지 저 진리, 영창원 진리 들어가면 나옵니다. 토지를 100만 평을 가진 사람이 대농 아닙니까? 대농 그렇죠. 대지주죠.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 모든 토지 곡식이 없는 사람들이 올 것 같죠?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왜? 이 토지를 엄청 가진 사람이 먹는 식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집에 들어가는 건 하루에 밥 3그릇밖에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재산과 토지를, 모든 토지 농산물 수확을 지 것이지만 사실은 지 것이 아니죠. 맞죠? 집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하루에 밥 3그릇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수많은 수확물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사람들이 가요. 사람들이. 맞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요 놈에 없애버리면 이 엄청난 곡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갈 줄 알았죠. 원래부터 없는 사람한테 갔던 거예요. 이 곡식은. 이런 기본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거대한 엉터리 학문을 낸다 이 말입니다. 즉 자본가를 없애버리면 불쌍한 사람들이 배가 불러진다 이 말이지. 이게 보통 싫습니까? 이게 기본 학문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공장, 돈만이 아니고, 예? 노동력도 자본입니다. 아시겠어요? 노동력 자체가 자본이라는 말입니다. 노동력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노동력 있죠?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엄청난 자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노동 그 자체가 자본이고, 자본하게 되면 자본 속에는 돈도 들어가고 토지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요. 노동도. 아시겠어요? 노동이 자체가 자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본이 노동을 뭐가 착취한단 말입니까? 뭐가? 그 개 같은 소리를 해도 그런 개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문제는 그 사람이 개 같은 소리 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 같은 소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소리처럼 그렇게 오해해버렸잖아요. 맞죠? 그만큼 사람들이 있었다. 왜? 진리가 없는 곳에, 즉 원소론이 없는 곳에는 그런 지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본이 뭔지 똑똑히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그런 소리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의열이 뭔지 혈자리의 기본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 소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신고가 들어와요. 뭐 연수 원장님 찾아갔더니 뭐 자기사님 찾아갔더니 이런 소리 하더라. 책에 하나 말하고 안 맞더라 이 말이지. 금방 책 보는 사람 말잖아요. 그렇죠? 책을 금방 보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한다 알고 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니까 책하고 다른 말 하더라. 저 사람은 말을 나는 못 믿는다. 물론 그 사람도 처음에는 책을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딴 사람은. 그 잊어버린 게 잘못이지.
제가 자연정의법을 낼 때는 원소론 상황이론에 근거하여,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근거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고 철저히 암기할 거는 철저히 암기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피아노 건반을 100번 1000번 두드려서 도레미파솔도 익혀듯이 여러분도 자연정의법 기본에 대해서는 완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계급 투쟁이라 그랬죠. 역사는 계급 투쟁이라 그랬죠. 계급에 대한 다른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마르크스래요. 아시겠어요? 계급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계급이.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 사실요, 마르크스의 과거와 경력을 보면요, 저 사람 모자란 사람 맞아요. 예. 칼 마르크스는 모자란 사람. 겉으로는 변호사 집안 출신이고, 뭐, 독일에 무슨 장 나왔다? 뭐, 베를린 장 나왔다든가, 그 사람 학문은 기본 안 내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명문대학 나왔지만 기본 안 낸 사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자, 계급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도 이거는 계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계급, 부모 계급, 자식 계급 아닙니까? 자, 군대에 가면 계급 사회 맞죠? 군대에 가봅시다. 사단장, 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있죠? 예? 쫄따구 있죠? 그렇죠? 이거 계급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 내부가 계급 투쟁하는 곳입니까? 투쟁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역할 분담, 알겠습니까? 이제 군 금방 떨어가지고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반 병사고, 군에 대해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아는 사람이 장교 맞죠? 자기 적재적소에 역할 분담이에요. 계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쫄병이 장교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가지고 투쟁합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멍청이는 이런 멍청이가 없어요. 칼 마르크스. 문제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더 멍청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본론에 들어가서 계급투쟁에서 이렇게 하면 계급은 상대성 집단에 의하면 계급과 유사한 말들이 많습니다. 계급과 유사한 말과 반대말을 쭉 종합해보게 되면요, 이 계급이라는 단어의 상대성 집단을 분석해보게 되면 계급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뭔지 압니까? 역할 분담. 이 세상의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역할 분담. 사슴은 사슴 노릇해야 되고, 군뱅이는 군뱅이 노릇해야 되고, 맞죠? 네. 사자는 사자 노릇을 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그렇죠? 네. 이게 전부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이라는 이 멋지고 하나님의 세상, 역할 분담, 그렇죠? 역할 분담이라는 이 아름답고 한치 결함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걸 가지고 계급 투쟁이라 하는 엉뚱한 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투쟁을 해가지고 계급을 붙여야 된다. 이 한마디에 토끼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피난 뛰어가듯이 이 칼 마르크스 이 병신 같은 이 어리석은 이런 무지막지한 이 말 한마디에 현혹이 돼가지고 역사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계급이 무엇인지, 자본이 무엇인지, 혈자리가 무엇인지, 그렇죠? 맑은 피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찾을 때 그 속에 모든 어려운 문제의 정답이 그 속에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오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